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해줘 스탁 유미라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 팬데믹 공포가 전 세계를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주요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게 계속 좀 풀리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미국 선물지수와 또 유럽국 증시 그리고 신흥국 증시가 모두 약세로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활자세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는데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는 3.19% 하락하면서 1,714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3.72% 동반 하락하면서 504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이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불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또 저희 구해줘 스탁 유튜브로 동시 진행도 되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실시간 방송과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우리를 구해줄까요? 우리를 구해줄 두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위기의 시장이지만 또 이렇게 계속 시장 보시면서 오늘 이 두 분 정말 많이 만나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해서 두 분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김충성, 김병진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면서 성공 전략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먼저 외쳐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걱정이신 종목 많으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저희가 따로 구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중을 보내주시기보다는요. 앞으로 신규 매수할 길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업종과 또 투자 성향 좋아하시고 또 어떤 테마주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지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남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자, 여기 깜빡깜빡하는 사연 신청하러 가기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게시판
게시판 보면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고민 이런 것들 남겨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얼마나 길게 보실지 또 얼마나 짧게 보시는지 이런 기간과 자세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요. 저희 노란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과 직접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전문가와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과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월요일 하루 마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먼저 김충성 전문가와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가 3.19% 정도, 한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는 참 밝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밝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하락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오늘뿐만 아니죠. 네.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때문에 마음이 좀 쓰립니다만은 좀 인내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인내라는 표현을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에 좀 적용을 좀 해볼까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수가 2월 한 중반서부터였죠. 중반서부터 지수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 그 시점부터 외국인 매도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부터 오늘까지 11조 2천억이 넘는 3천억이 좀 못 됩니다. 그런 규모를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로도 2250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714선까지 곤두박질을 치면서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마이너스 24% 정도가 좀 내려온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계좌 수익이 물론 이제 그 조정이 있기 전에 현금하신 분들이라면은 물론 이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긴 호흡에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20% 정도 사실 20% 손실이 나 있다라고 하면 선방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30-40% 정도가 좀 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좀 어찌 보면은 참담한 이런 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뿐만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쓰리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내는 쓰지만 그 이후에 맺게 될 열매는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요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다 왔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질병 따위가 어디 계속 갑니까? 분명히 그런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과정들 이겨오셨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버텨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자, 이렇게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인내는 정말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해주시면서 코스피 인내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주셨는데요. 응원의 멘트까지 함께 해주셨고 또 오늘도 좋은 종목 상담으로 또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한 시간 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정리해볼게요. 코스닥은 김병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도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코스닥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제가 종목을 구해드리는 것도 구해드리는 거지만 네. 사실 시장 정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리스크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왔고요. 네. 오늘 사실 제가 한 줄 정리를 그만해라고 했거든요. 정말 외국인이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만해라고 이야기 드렸고 바로 시장에 대한 리스크 안 좋은 점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대응하자를 이야기 드릴 테니까 리스크적인 부분만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죠. 이거는 이제 80년대 이후로 다섯 차례는 불황을 예측을 했고요. 2차례는 오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황, 사실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좀 리스크였고요. 이에 따라서 뭐 연방준비제도가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의 그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죠. 두 번째는 원유 하락에 따른 리스크예요.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특히나 이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부채 상환 능력이 좀 부실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의 정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연방준비제도가 사실 회사채를 이렇게 매입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뭐 회사채를 매입을 해주는 상황이 뭐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지만 뭐 사상 초유로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면은 이 부분 또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유를 매입해 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한정적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원유 가격 반등이 나오면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세 번째는 중국과 이탈리아의 외채가 증가를 했다가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특히나 2019년도에 중국의 외채가 18년도 대비해서 한 12% 증가했거든요. 이 외채를 왜 이야기 드리냐면 옛날에 이제 97년도에 저희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국가, 특히 선진 국가들이 뭐 개발도상국에 뭐 자금을 빌려주고 원자재를 수출해라. 뭐 거의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외채 비율이 증가하면은 증시가 안 좋습니다. 2019년에 저희 증시가 좀 안 좋았을 때 있죠. 뭐 6월부터 10월까지 그때도 이제 한국의 외채가 한 30% 정도로 증가 추세였는데 그 이후로 20년도에 점점 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지금 한국은 외채가 28.8% 정도인데 우리나라 발의 위기보다는 이탈리아나 중국발 외채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실질 지표가 점진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는 한 몇 개월 이내에 피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이내에 피크를 보이고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양적 완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을 풀어서 현금 흐름을 살려놓겠다라고 시작이 됐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살펴보면요.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니까 꽤 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급하게 이렇게 매입을 하기보다도 완전한 바닥을 잡기보다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를 어떤 지점에 잡으면 좋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현물인 주식을 매수를 할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뭐 사실 뭐 지금 차트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 뭐 사상 초유의 그 속도죠.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되고 잠깐 눌릴 수는 있으나 저는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은 예상이 된다. 다만 그 기간은 좀 길고 좀 고착해 있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매수세에 나서면 매수를 하는 전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P 지수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비중을 좀 싣는다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매수를 최대한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에 한 번 또는 월에 한 번으로 나누어서 비중을 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눌림이 있더라도 절대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또 알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시장 흐름 정리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여러 리스크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적 완화가 시작된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아 그만해라고 하시면서 코스닥 정리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힘든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이 시간 함께하면서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것들 중에서 또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전문가님들의 어떤 성공 사례 있을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사연이었을지 사연 먼저 다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오늘은요, 3월 9일 날 안이정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일 때문에 단기 투자는 엄두를 못 내는데 지금은 중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인지요. 유망한 곳에서 좋은 종목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이분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자, 김충성 전문가 바로 다음 날짜로 RFHRC 종목 구해주셨었죠. 매수가 32,950원, 현재 최고가는 39,350원 달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9.42%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정말 최악의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나 수익을 낸 모습입니다. 이 종목 받은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기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RFHRC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충성 전문가님. 네, 5G 섹터에서 종목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드렸는데 사실 뭐 시장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시장 규모로만 보더라도 뭐 현재 거의 올해 100조 규모의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년 뒤에는 이게 약 900조 정도까지도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1년 더 하면은 뭐 2026년이죠. 그때까지는 1200조가 조금 못 되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사실 뭐 지난주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또 모든 종목이 그렇듯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도 이 종목은 워낙에 메이저의 수급도 그렇고 또 시장 자체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 그런 변동으로부터 또 좀 자유로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흐름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통해서 대응 전략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음 날 시초가의 그 매수 편입을 하고 그 뒤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그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가량 시장의 변동성이 원체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5% 정도로 출발했었고 또 마이너스 8%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그려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저가 매수가 유비되면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확대가 되는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 그려졌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장 후반에 좀 이런 낙폭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그려지긴 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놓고 봤을 때도요. 이 하락 과정에서 이 기관권의 매수세들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외국인 역시 매수의 끈을 놓지 않는 이런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들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계속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요. 사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난 이 시점 대비해서 약 20%까지 올랐어요. 어찌 보면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려졌었단 말이죠. 때문에 지금과 같이 오히려 하락을 이용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 구간까지 다시금 내려왔고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소개해드린 이후에 매수를 못하신 부분이다라면은 역시나 추가 매수도 좋고요. 혹은 신규 매수로 접근해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 종목은 여전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셔야죠. 시장 변동 확대로 인해서 얼마든지 간에 등락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락 흔들리지 마세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 유지하고요. 큰 호흡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전고점까지 보시자고요. 7, 8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 대신 긴 호흡입니다. 다소간의 등락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좀 넓게 봅니다. 약 3만 원 정도까지 마디 가격이죠. 마디 3만 원 정도까지는 또 그 위에서의 등락은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전략이니까 3만 원 깨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들고 있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RFHRC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유 유지하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긴 호흡으로 볼 경우에는 4만 7, 8천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3만 원대 위에서는 좀 계속해서 매수 포인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FHRC 짚어봐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성공 사례 만나볼게요. 어떤 사연이었는지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 3월 9일 날 남겨주신 1박 2일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김병진 전문가님 수익 잘 봤습니다. 주식 천재답습니다. 감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 같은 거 귀찮아서 안 남겼는데 종목 하나 소개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강력한 종목 하나 주세요. 저는 일하면서 주식창 볼 수 있습니다. 단기로 갈 만한 거 하나 부탁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주식 천재 바로 김병진 전문가가 구해주셨을까요? 자, 김병진 전문가 마크로젠으로 종목 구해주셨네요. 매수가 33,900원, 최고가는 42,400원 달성하면서 한 주 만에 25%의 최고가 수익률 달성한 모습입니다. 자, 바로 김병진 전문가와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도 한 주 만에 이렇게 25%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전문가님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도 정말 축하드릴 일이네요. 이 마크로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실 저번 주가 수급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그랬죠. 이 시장을 역행하는 수익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좀 선별을 해서 드렸던 것 같고 저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JW 중해제약 20%, 이 마크로젠 또 25% 하면서 저저번 주 50% 수익에 이어서 또 저번 주도 40% 넘는 수익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시청자님께서 제 방송에서 이제 종목 소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사연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수익이 난 거라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기쁘고 전략은 제가 좀 심플하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제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 관련주들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가치가 있냐 없느냐에 떠나서 수천억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만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시청자님들의 그런 마음을 읽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수급이 잔존해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32,000원, 32,000원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종목을 좀 수익 극대화 하시면은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단기 대응을 충분히 잘 하신다라고 사연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수익을 다 실현하셨다면은 축하드리고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전략적인 가격대 유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혹시 이 시청자님 외에 또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들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2,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봐도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공 사례들 만나봤는데요. 지난 한 주 정말 어려운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전문가는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손실 많이 난 종목들 저희가 만회해 드릴 거니까요. 믿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쏙쏙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고민 많으시죠? 저희에게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중, 이런 고민 내용들 남겨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업종과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장기로 보실지, 단기로 보실지, 또 투자금은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남기고 싶으시면요.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깜빡깜빡하는 버튼 보이시죠?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다가도 어떤 사연 있으신지 또 어떤 고민 있으신지 그리고 함께 또 어떤 성향이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히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는 것 외에 저희 전문가와 직접 친구 맺고 얘기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요. 구해줘 스탁 노란톡 친구 추가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전문가와 실시간 채팅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와 친구 맺어보시고 이렇게 든든한 친구에게 어떤 고민 있으시고 사연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고요. 혹시 다시 보고 계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저희 전문가에게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오늘자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옥수수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단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태껏 주식하면서 남들이 좋다는 종목 사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말이 아니네요. 이게 아닌 듯합니다. 단타 입문해보고 싶어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자, 옥수수수님, 굉장히 귀여운 닉네임을 가진 분인데요. 계속해서 다른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좀 종목을 구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기보다는 우리 믿고 또 따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짧은 기간에도 수익 내실 수 있는 우리 김병진 전문가에게 좀 여쭤볼까 합니다. 자, 전문가님, 시청자분이 이 단타 매매에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또? 네. 제가 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왔고요. 네. 일단 시청자님께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요. 이러한 테마주들이 상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좀 고려를 잘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어느 종목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두 부분이 뭐 어떤 종목,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실적 중요하고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뭐 임팩트 있는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이야기 중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돈 많은 바보는 없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종목들의 수많은 매수세가 쏠리는 걸 보면서 여기 쪽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률로 입증을 했죠.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명언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쇼펜하우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불완전이 정상이다. 모든 것들이 모든 사물들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게 정상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에 진입을 하고 매매를 하고 종목을 볼 때 불안정이 정상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꼭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시장에서 대장이 되는 종목을 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투자 포인트 짧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FDA가 승인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원료를 공급합니다. 이 미국의 이제 회사죠. 미국 회사에 원료를 공급하는 실제로 수주 계약을 따냈었던 기업입니다. 서모피셔라는 기업인데요. 서모피셔에 이제 원료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부각이 돼서 최근에 좀 급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내역이 있고요. 이번 달과 저번 달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고 미국에서 이 회사가 뭐 언급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청신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6일 날 서모피셔와 114만 달러, 하나로는 약 13억 정도. 사실 매출 규모는 크진 않은데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돼서 매수세가 쏠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실 뭐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은
뭐 한국의 뭐 진단키트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는 미국의 뭐 이야기가 있으면서 살짝 주춤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진단키트 회사에 원료를 공급한다는 이슈가 부각이 돼서 아직까지는 수급이 좀 상존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내일은 눌려서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크로젠 차트와 비슷해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날 매수가 시초가에 하잖아요. 음봉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락에서 시작해서 다다음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내일은 잠시 눌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급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요. 안전한 부근인 한 10,000원 선까지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요. 저는 좀 7,000원까지 완전히 수급이 이탈한 가격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쏠렸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을 줄 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을 줄 땐 그만큼 시원하게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손절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매매에 좀 입문하고 싶다라고 사연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이었는데요. 자, 김병진 전문가는 파미셀이라는 종목 구해 주셨습니다. 이 FDA 승인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하니까요. 지금 시기에도 오히려 또 세마 불각을 받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좀 잘 참고해 보셔서 꼭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닉네임 타로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한번 볼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장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지금은 무슨 종목이 됐든 손실을 감안하고 사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묻어두고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분 사연도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조금 시장 때문에 고민이 역시나 많으신 우리 시청자님인 것 같습니다. 좀 손실을 만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께는 김충성 전문가가 또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자, 전문가님.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좀 길게 지금 좀 묻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구해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5G 관련 섹터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도 긴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뭐 5G 섹터에서 RFHIC를 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네, 그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요. 지금 핫한 섹터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뭐 다루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종목들은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뭐 불안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아무리 안정적인 종목이더라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긴 호흡에서 본다면 차라리 그런 종목들 가지고 앞으로 있을 반등을 대비하는 자세도 뭐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대신에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매수하자마자 손실로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로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뭐 5G 관련 섹터에서 종목 선정했다고 했죠. 네, 일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KMW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네, 5G 관련 섹터 계속적으로 언급드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부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작년에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우리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시장 규모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큰 시장에서 좀 호재가 들려와야 되겠죠. 큰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뭐 미국, 또 중국 네,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 좀 호재가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은 뭐 점유율 3위 업체 T모바일입니다. 또 4위 업체 스프린트입니다. 이들 간의 합병이 미국 그 법원으로부터 승인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3년 내에 뭐 인구 97%가 뭐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라. 뭐 혹은 6년 내에 99% 인구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오케이 했어요.
사실 이 합병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있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5G 관련 투자를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뭐 5G 관련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1등으로 있는 버라이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처지는데 뭐 2위로 있었던 AT&T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처지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5G 관련 투자는 이 미국 쪽,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들 벤더, 주요 통신업체의 벤더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뭐 장비라든지 부품 공급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KMW가요, 역시나 이 삼성에 그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출 비중이 이 삼성으로부터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이 미국 쪽으로의 그 투자 본격화가 그쪽에서 나타나서 투자 본격화가 삼성을 통해서 이 KMW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좀 호재가 좀 불어오고 있는데 그 중국 쪽에서는 1등 업체가 차이나 모바일이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서도 지금 호재가 들려옵니다. 최근에 23만 개 기지국을 네,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올해를 놓고 본다면 전 세계 130만 개 정도의 기지국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중 68만 개 정도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23만 개가 지금 얼마입니까? 68만 개 기준하면 약 3분의 1 정도의 규모예요. 네, 이 말은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5G 관련 투자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KMW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이어서 두 번째 업체가 GT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납품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뭐 그동안 요구했던 물량이 요만큼이라면은 오히려 2배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통한 미국발 수혜 그리고 중국발 수혜 일석이조의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실적 뭐 좋게 예상이 됩니다. 뭐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6,850억 정도가 나왔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180억, 뭐 순이익 뭐 1,0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상 최대예요. 그런데 올해 역시 그거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 네, 바로 실적이죠. 실적도 뒷받침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실게요. 네, 차트를 통해 보시게 되면은 뭐 시장 상황인지나 최근 주가는 네, 계속적으로 좀 내리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호흡에서 놓고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오는가 싶다가도 지금 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눌림을 이용해서요, 오히려 메이저들은 매수에 야금야금 지금 가담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들 역시 주가가 좀 안 좋다? 에이, 안 좋나 보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 좋은 과정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형성돼서 저점을 이탈한 형국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안 좋을 때 분할 매수로 임하자고요. 일단은 긴 호흡에서는 분명히 모멘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 말씀드렸고 메이저들에 의해서 수급 견조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짧은 호흡이라면은 직전 고점이 바로 6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알 수 있겠죠. 일단은 주가 상승이 그려진다면은 6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6만 원 선을 우선적으로 목표치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오른다? 6만 원 가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제가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단은 약 3만 8천 원 정도로 설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은 저점 부분이라는 거죠. 이 라인 물론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하지만 분할 매수로서 접근한다면은 이탈하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가격을 준다라는 것 이 부분들 염두하시고요. 지금 당장으로는 약 3만 8천 원의 손절가 6만 원 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서 우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G 관련주로 묶이는 KMW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전망이 되는 데다 또 메이저 수급도 견고하게 따라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W 일단 짧게 1차 목표가는 6만 원 잡아주셨고요. 계속해서 팔로우해 드릴 거니까 방송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계속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또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신의 한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주식을 떴다가 다시 시작하려고요. 방송 보니까 차트 잘 보시는 전문가님 계시던데 그 전문가님께 종목 하나 받고 싶어요. 단타 좋아하고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차트를 잘 보는 전문가님이라고 하면 좀 어떤 분일지 모르겠네요. 두 분 다 정말 잘 보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단타를 좋아한다고 하시니까요. 김병진 전문가에게 좀 도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휴식기를 끝내고 좀 짧게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 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 닉네임처럼 신의 한 수가 될 만한 그런 종목 하나 구해 주시죠.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네.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었던 종목이에요. 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인데 네. 그때 방송에서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 장 주인공으로 소개를 했다가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인데 네네. 오늘은 그 종목에 매수할 만한 시점이 나온 것 같아서 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전국의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단타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요.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복제를 억제시켰다라는 보고가 중국과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매수세가 심상치 않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신풍제약이라는 회사는 이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아실 것 같고요. 일본과 중국에서 억제가 됐다라는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차트적인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서 소개를 하고 많이 이제 오늘장 주인공을 소개를 하고 많이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얼추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좀 내려왔죠.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한 번 더 만약 눌린다면 조금 더 눌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눌려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 번의 슈팅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때 좋을 것 같고 수익권이 가시면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를 저는 8,8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이 되는 5,800원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렀다 갈 수 있지만 갈 때는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단타로 공략할 만한 종목 구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신분제약 다시 한번 들고 와 주셨고요. 이렇게 코로나19 관련 말라리아 치료제로 좀 보고를 받으면서 이슈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보시고 또 잘 가격 전략 세우셔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8,800원까지 봐도 좋다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고민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김민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방송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주 하자니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고 또 다른 종목 하자니 상황이 안 좋아서 또 떨어질 것 같고 대체 무슨 주식을 사야 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영향 안 받는 종목은 없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김민주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주 시청자님은 좀 이런저런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종목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김충성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좀 손실 없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영향 크게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사실 이런저런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은 뭐 제가 하고 싶네요. 네, 영향을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소리인데, 근데 좀 어찌 보면은 양다리를 거친다고 할까요? 이런 종목을 좀 선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극히 아주 개인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사연을 보고서 골라왔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TV 땡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우리 MTN 채널에서 다른 채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TV 땡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주말 드라마가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잘 좋아하진 않는데 우연찮게 가족하고 같이 보게 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 상당히 괜찮고요. 꼭 히트를 치더라고요. 뭐 지금 그 드라마가 그래요. 뭐 제목을 말해도 되나요? 네, 하이바이 네. 마마라고요. 네. 네, 그 드라마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선정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개인적이라는 관점 참고해서 보시고, 뭐 제가 좋아한다라는 것은 꼭 뭐 그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꼭 네. 히트를 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시청률이 좀 올라갈 것이고, 또 시청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이제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요즘 시장 상황과 접목시켜 보면은 사회적으로 뭐 거리두기가 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 TV 시청이 여가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차피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TV 시청할 가능성이 좀 높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수혜를 간접적인 수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이 있고, 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차트를 일단 보실게요. 실적이 나름 계속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작년 실적은 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하지만 올해 매출 사상 최대 그 이익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 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도 괜찮습니다. 뭐 규모와 감도는 큰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지속된 매수 우위가 점화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국내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 물론 이제 규모 강도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뭐 금융투자, 보험, 뭐 은행권으로도 매수세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가 탄력, 또 주가 관리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가 수준은 이렇습니다. 좀 약간 그동안의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급대조, 실적적인 부분들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죠. 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시청률에 의해서 뭐 이익이 좀 더 이제 급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과 같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술적으로 5일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이 구간을 좀 보자니 좀 하락이 좀 멈췄었던 이 구간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 돌리는 흐름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단이죠. 뭐 지켜져야 하는 구간은 명확합니다. 바로 마디 가격인 65,000원 부근이죠. 바로 이 구간은 지켜줘야지 되는 가격이다라고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손절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현재 상황에서는 뭐 길게 보크부나 박스권이 한 이 정도가 그려졌다라는 것인데, 역시나 박스권 상단의 가격이죠. 약 85,000원 정도의 가격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그래도 뭐 긴 호흡이 됐든 뭐 좀 느긋하게 보든 뭐 무난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이 즐겨보는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많은 종목들 구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아쉽지만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사연 채택이 안 돼서 아쉬운 분들 저희 노란톡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들과 계속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병진, 김충성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또 11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